자, 반갑습니다. 2024 9월 모의평가 물리학 대서 맡은 장희수입니다. 자, 오늘 모의평가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진짜 시험인 수능을 위해서 이번 모의평가도 정말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문제 한번 해설했으면 좋겠고요. 문제들 참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계산들 많고 그런 계산들을 빨리 풀어낼 수 있는 능력까지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시간 관리 잘하면서 문제 풀 때도 정확하게 스톱워치 탁탁 켜놓으면서 해야지 그냥 이렇게 풀면 정말 안 됩니다. 이번에 시험 봐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 확인하면서 우리 1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현대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하고 빈칸 2개를 채우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죠. 현대 원자 모형에 의한 전자는 원자 핵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원계에 대해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 원자 모형은 전자의 삐리리와 운동량이니까 뭐예요? 그렇죠?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위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찾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 뭡니까? 바로 불확정성 원리 요거니까 정답을 3번으로 간단하게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고 다음 2번으로 가죠. 2번.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렇게 관성력과 함께 표현하는 그런 문제죠. 운동 방향은 이쪽인데 광원이 여기서 나왔는데 Q로 이렇게 휘었다는 거지. 그러면 가속도 방향은 이 방향이야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가속도 방향이 이 방향이기 때문에 관성력 방향은 바로 이 방향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래에 있는 A, B, C 세 친구가 진술을 하고 있고요. 옳게 말한 친구 한번 골라봅시다. 첫 번째 A. 우주선의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 같아. 당연하지. 맞았고요. B. 우주선에게 작용하는 관성력 방향은 우주선의 가속도 방향의 반대 방향이어야지. B는 틀렸고요. C. 우주선의 가속도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관성력이 커지니까 빛도 더 크게 휘어져 라는 C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A와 C가 맞는 정답 4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죠. 자, 이번 문제도 어렵지 않으니까 이 정도 하고요. 다음 3번으로 갑시다. 자, 3번 문제 어려웠나요, 여러분? 3번이 뭐 2점짜리니까 굉장히 쉬운 그런 느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문제 속에 담겨져 있는 물리학적인 의미와 개념 선생님 정말 힘주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제 정말 변별력 있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P점에서 45도의 각으로 던졌어요. Q 꼭대기에 지난 다음에 수평면에 떨어집니다. 이때 P에서 바닥이구나. 바닥에서 운동 에너지가 이제로라는 거야. 여러분, 운동 에너지가 이제로라는 얘기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속력이 필요하죠. 속력이 필요하면 처음에 던진 속력을 쓰면 되겠네. 이거 V라고 하자. 아니면 뭐 V0라고 하자. 여러분 마음이죠, 그죠? 그렇게 일반적인 물리학 문제에서 물리학2 문제에서 우리에게 문제 해결력을 주는 아주 좋은 문제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은 전부 다 안 주는 거야. 우리 보고 알아서 집어넣으라 하는 거야. 그래? 그럼 나 V0라고 쓸까? 나 V라고 쓸까?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 봐요. 지금 진짜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건 Q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Q점에서 운동 에너지를 알려면 Q점에서의 수평 방향 속도 성분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아래에 있는 P점에서의 수평 방향 속도 성분이 그대로 여기까지 갈 거네. 그러면 45도니까 1대 1대 루트 2라 V 루트 2V 이렇게 써주는 게 이 문제에서는 좀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거죠. 아마도 많은 친구들 잘 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힘주어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저런 것들. 문제 주제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미지수 집어넣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들. 이런 걸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로는요 2분의 1 m에다가 요거 제곱하면 되니까 2V의 전체 제곱이고 4 나누기 2니까 2mv 제곱이고요. 요게 바로 뭐란 얘기야? 바로 이제로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보면 요거 제곱했으니까 이렇게 2V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루트 2 제곱했으면 그러면 여기가 그냥 mv 제곱이지. mv 제곱이 이제로입니다. 여기서는요. 요거 V니까 2분의 1 또 mv 제곱이면 요거의 절반이네. 절반이니까 요거의 절반인 2분의 2제로라고 써서 요게 바로 여기는 Q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되니까 얼마? 바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미지수 관리하는 방법들 천천히 한번 잘 준비하시고
실제로 문제에서도 많이 등장하니까 잘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4번 갑시다. 케플러 법칙이고요. 여기 있는 행성이 여기 있고 위성이 이렇게 돌고 있고 근일점, 원일점. 여기 보면 D라는 점이 있는데 문제 속에서 뭐라 했습니까? 두 개의 초점 중 한 곳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인공위성의 공전 주기는 T다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자, 기억 갑시다. 위성의 속력은 어디가 더 크냐? A랑 B랑. 당연히 A가 근일점이니까 A가 크겠죠. 됐고요. 니은 위성이 B부터 C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4분의 T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한 바퀴 도는데 한 바퀴 삥 도는데 T예요. 그죠? 그러면 반 바퀴 돌 때는 얼마? 2분의 T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있는 행성에서 B까지 그리고 행성에서 C까지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휩쓴 면적이 있는데 그게 4분의 T보다 크냐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봐요. 지금 이쪽에 있는 면적과 이쪽에 있는 면적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4분의 T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네. 자, 여기 있는 요 D라는 점을 준 이유를 드디어 알 수 있죠. 왜?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자, 요 면적. 여기 있는 요거야, 요거. 요 면적하고 요거랑 어때요? 똑같죠, 그죠? 그 다음 여기 있는 빗금치 면적과 위에 있는 이 면적 어때요? 같죠. 근데 지금 C부터 A까지 갈 땐 요만큼이 더 있는 거야. 면적이. 그러면 휩쓴 면적이 이쪽이 더 많으니 딱 절반보다 왼쪽에 있는 C에서 A로 가는 면적이 크잖아. 그죠? 결국에는 B에서 C로 갈 때는 4분의 T보다 작고 C에서 A로 갈 때가 4분의 T보다 크고 그 둘을 더했을 때 2분의 T가 되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잘못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케플러 2법칙, 면적 속도 일정 법칙 그 부분도 굉장히 저렇게 중요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수능에서도 상당히 복잡한 계산 문제로 저런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잘 대비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귿, 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C에서랑 A에서랑 어디가 더 크냐라는 거죠. 여러분, 중력 크기는요, 어차피 질량이 같은 위성이 돌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결정할 거 아닙니까? 거리가 가까운 A 쪽이 훨씬 크겠죠. 그죠? 여기 C가 크다 했으니까 틀렸고, 기억이 맞는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4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이번 모평에서는 이렇게 도플 효과 문제를 실험 과정이 있는 문제로 냈습니다. 실험 과정이 있는 문제는 실험 가, 나, 다 이렇게 라까지 있네. 그 라까지 있는 그 과정들을 잘 생각하면서 꼼꼼히 체크하면서 결과까지 함께 보면 문제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잘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보면 센서가 있고요. 운동 센서입니다. 지금 어느 쪽으로 가는지 속력까지 우리가 체크하는 그런 기계고 음파 발생하는데 처음에 F0라는 진동수의 소리를 내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음파를 측정하니까 뭐 우리 듣는 사람, 관찰자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음파 발생기를 이런 식으로 속력 바꾸고 운동하는 방향을 바꿨더니 하나만 딱 줬고 두 개는 빈칸으로. 그 빈칸을 또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또 해야 할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보면 첫 번째 요거는 그냥 다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준 저걸로 여기 있는 F0를 우리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음속까지 줬으니까. 음속 얼마? 340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여기는 680은요. 음속 340 또 340 가까워지고 있네. 그러면 요만큼을 빼주면 되고요. 거기에 F0라고 쓸 수 있잖아요. 따라서 F0 계산해 주면 되고 그 F0는 얼마? 670Hz가 나오는 걸 여러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먼저 디귿이 해결되는군요. 디귿 먼저 풀었다라는 거죠. 다음 기억 갑시다. 동그라미 기억은 680보다 작냐라고 했습니다. 서로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는데 속력이 이거보다 느리단 말이지. 속력이 빨라서 듣는 소리의 진동수가 그만큼 컸다면 여기는 동그라미 기억은 680보다 어때요? 작은 값이어야죠. 그죠? 그렇게 써야 되고 거기 지금 기억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았고요. 다음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F0보다 크냐라고 얘기했는데 자, 지금 니은은 멀어지는 쪽이고요. 2m/s인데 어쨌든 멀어지는 쪽이니까 여기에 있는 뭐예요? 이
F0보다 큰 것이 아니라 멀어지는 방향이니까 작아져야지. 그죠? 다가오면서 더 빨리 가까이 올수록 더 F0보다 큰 그런 두 가지 경우였지만 이건 F0보다 작아야 하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따라서 기억과 니은 맞는 정답 4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5번까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 없이 잘 넘어온 것 같아요. 자, 6번 또 넘어갑시다. 6번 렌즈 문제입니다. 렌즈 문제는 지금 우리 9월 목표에 나왔던 문제보다 더 어렵게 까다롭게 나올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 문제 풀었다고 맞췄다고 막 이렇게 안심하거나 그러면 안 돼. 자만해서는 안 되고. 자, 지금 물체가 X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렌즈로부터. 그때 X를 D 한번 주고 3D 줬어요. 3D를 줬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 D를 줬을 때는 허상이고 상과 렌즈 사이의 거리가 3D라는 것도 나와 있어요. 여기는 X를 D를 줬을 때. 그러니까 D를 줬을 땐 다 준 거지, 다. 그죠? 요거 뭐예요, 여러분? 요게 A죠, A. A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D는 B인 것 같지만 허상이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3D라고 써야 한다. 라는 거고 A를 알고 있고 B를 아니까 우리 F까지 구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여기 D분의 1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D분의 1은 F분의 1 이거고요. 요건 여러분 이렇게 플러스로 되어 있는 분수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 합성 할 때처럼 더하기 분의 곱하기로 F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여러분 보세요. 더하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고요. 곱하기 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초점거리가 된다라는 거지. 암산하는 거 잘 계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더하기 분의 곱하기라는 그런 개념도 가지면서 정리해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시간을 절약하면서 초점거리 등 다른 물리량들 구해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연습해 둡시다. 자, 기억 초점거리 2분의 3D냐라는 거 먼저 맞았고요. 니은. 자, 니은과 디귿은 한꺼번에 풀리겠다. 왜? 여러분 봐요. 요게 지금 초점거리가 2분의 3D입니다. 초점거리가 2분의 3D인데 거기에 2배 되는 곳에 물체를 놨다는 거야. 바로 여기가 뭡니까? 초점거리에 2배 되는 곳이잖아요. 그럼 배율은 뭐예요? 배율은 1이고, 그죠? 배율이 1이니까 상과 렌즈 사이 거리 그대로 3D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립 실상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니은 실상이다. 디귿 3D다. 다 맞죠.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 이점 배점에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여러분도 잘 풀었을 걸 생각하고 다음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코일과 축전기를 교류 전원에 연결한 그런 회로가 이제 나올 때가 됐다라고 선생님이 이거 예측인가요?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진짜로 나왔고요. 수능에서도 우리가 평가원에서 이런 문제를 연습한다는 건 수능에서도 저 부분이 그대로 나올 수 있다는 걸 반증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기 있는 회로, 교류 전원 회로 정확하게 좀 잘 익혀줬으면 좋겠고요. 왼쪽에 보면 스위치를 A 연결할 때가 있고 B 연결할 때가 있는데 A 연결할 때는 저항, 전원, 그 다음에 뭔가 하나만 연결되는 거야. 그지? 근데 지금 스위치를 B 연결하면 X랑 Y까지 연결되고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X, Y 중 어떤 건 축전기고 어떤 건 코일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 뭐부터 가야 합니까? 그치? A부터 가야지. 왜? A만 연결한 건 축전기 또는 코일 둘 중에 하나니까. 근데 지금 오른쪽에 전류의 세기의 진동수 보니까 OA가 점점점 진동수가 커질수록 전류의 세기가 작아졌어요. 여러분 전류의 세기가 작아졌다는 얘기는 저항 역할이 또 저항이라 쓰면 안 되죠. 저항 역할이 커졌다는 얘기고요. 진동수가 커짐에 따라 저항 역할이 커졌어. 바로 이건 코일이 된다라는 거죠. 아, 요거 코일이구나. 그럼 이건 축전기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확인만 해두면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죠. 자, 기억. X는 코일이냐? 맞고요. 니은 S를 스위치를 B에 연결했을 때 회로의 공명진동수 찾아라. 여러분 지금 B에 연결했을 때 가장 피크의 전류를 만드는 그 진동수가 공명진동수잖아요. 바로 F2입니다. 그죠? 그래서 니은 맞고요. 다음 디귿. 자, Y의 저항 역할. 여러분 Y 뭡니까? Y는 축전기고요.
축전기의 저항 역할 XC는 2파이 FC분의 1 이거 반드시 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항 역할은 여기는 진동수의 영향을 받는데 F1과 F2 중에 어떤 거? 바로 지금 보면 F1, F2, 2가 1보다 진동수가 크잖아요. 그죠? 진동수 크면 그때 저항 역할은요? 작아집니다. 그런 관계 있고 지금은 F2일 때가 F1일 때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작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런 개념들을 잘 알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는 문제고 기억과 니은 맞았으니까요.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또 8번으로 갑시다. 8번. 축전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트랜지스터 문제가 나왔습니다. 트랜지스터 문제 나왔지만 어렵지 않게 나온 거니까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풀 수 있어야 하고요. 문제 어렵지 않아도 중요한 개념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꼭 한번 연습을 해둡시다. 자, 증폭되고 있다. 트랜지스터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구나라는 걸 대신 그렇게 쓴 거고요. 기억부터 갈게요. 기억. 트랜지스터 종류 뭐냐? 여러분 지금 보면 2m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나오고 있죠? 뭡니까? NPN이죠. 그죠? NPN 맞습니다. 기억 맞고요. 다음 니은. 베이스 단자의 전위, 컬렉터 단자의 전위 어디가 높냐라는 건데 야 이렇게 전위가 높냐 낮냐라는 거 나오면 굉장히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물하고 똑같아. 물이 있으면 판판한 높이가 판판한 곳에서는 물이 흐르지 않아요. 물이 흐른다는 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듯이 전류가 흐른다는 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뭐가? 바로 전위가. 전위가 높은 쪽에서 전위가 낮은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고 지금 2m에 이렇게 표시를 했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컬렉터에서 전류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고요. 베이스에서 전류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고요. 2m에 전류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베이스 전류와 컬렉터 전류가 합쳐져서 2m 전류가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일단 컬렉터에선 베이스 쪽으로 전류가 가야겠네. 그 얘기는 컬렉터가 전위가 높으니까 플러스, 낮으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 베이스에서 2m로 전류가 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베이스가 전류 높고 여기 2m가 낮아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는 베이스는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그건 상대적인 거야. 2m랑 베이스는 컬렉터보다 베이스가 여기 있는 컬렉터랑 베이스는 컬렉터보다 베이스가 전위가 낮은 거고 2m랑 베이스에서는 베이스가 2m보다 높은 거야. 지금 극이 몇 개 있어요? 극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지만 그 4개를 하나를 공통으로 쓰기 때문에 트랜지스터는 다리가 이렇게 3개야. 그러니까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아니라 지금처럼 2m 극, 컬렉터 극, 베이스 극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잖아요. 전위에 대한 개념들 잘 이해를 해둬야 하고요. 컬렉터 쪽이 베이스 쪽보다 더 전위가 높다라고 해야 하는데 거기는 거꾸로 써놨어요. 틀렸고요. 디귿. 전류의 세기는 베이스 단자에서가 2m 단자에서보다 작아야지. 왜? 이거 2개 더한 거가 2m인데 말도 안 되죠. 그죠? 기억이 맞는 1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자, 배점은 2점이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곳곳에 숨어있는 아주 변별력 좋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꼭 한번 연습을 좀 해두도록 하고요. 다음 9번 가겠습니다. 자, 9번 광전효과 문제입니다. 굉장히 그냥 무난하게. 왜? 그냥 금속판을 하나 썼어. 금속판을 하나 썼다는 얘기는 그냥 일함수 하나짜리를 썼고 거기에 빛의 종류만 다른 거 2가지를 썼다는 얘기잖아.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연습했던 것처럼 잘 준비해주면 되고 배점은 3점이지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잘 준비해두도록 하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짚고 가야 할 건 바로 요거예요. 광전자가 튀어나왔는데 그 튀어나온 광전자의 표현은 2가지로 할 수 있다. 하나는 뭐 최대 운동 에너지, 또 하나는 뭐 물질파의 파장으로. 그 둘의 관계식 여러분 알고 있죠? 람다는 루트 2m 2k분의 h. 전자기 때문에 어차피 이 숫자 질량도 똑같아요. 상수처리, h도 상수처리. 따라서 람다와 2k 사이의 관계를 얻을 수 있고 지금은 여기 있는 2k가 빈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2k를
주인공으로 만듭시다. 주인공 만드는 얘기는 항상 왼쪽 이 자리로 가는 거야. 그러면 제곱해야 되죠. 요거 옮겨야 되죠. 뭐 어떻게 합니까? 람다 제곱분의 1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여기 있는 2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요거 제곱한 거 4람다 제곱분의 1이 바로 2구나라는 거고요. 여기 있는 람다를 제곱해주면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얘 뭐예요? 바로 4라지이다. 여기에 4라지 2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단번에 구해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공식 잘 외워서 적용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기억, 동그라미 기억에는 4라지가 된다라는 거 지금 풀었고요. 니은 금속판에 이람수 구해라. 여러분, 이람수 구하려면 에너지 관계식 써야 할 거 아닙니까? 에너지 관계식은 하나, 두 개 나오겠네? 위에 거 EHF는 W 플러스 라지 2 하나 하고요. 두 번째 3HF는 W 플러스 4라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니은을 풀려면 여기 있는 요 4라지 2를 구해야 되는데 이걸 못 구하면 니은도 못 풀겠구나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까지 여러분 이해하면서 요거 정리해 주면 되고 지금 우리는 뭘 구하는 거지? 바로 이람수가 몇 라지 이냐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HF를 없애기 위해서 위에는 다 전부 다 30 곱할 겁니다. 아래쪽에는 전부 다 20 곱해요. 여기 6HF, HF 없어질 것이고 요거 두 개 남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남아서 정리해주면 W가 얼마? 5라지 2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는 3라지 2라 했으니까 틀렸고요. 티귿, 금속판에 진동수가 2F인 빛하고 3F인 빛을 동시에 쬐입니다. 동시에 쬐니까 요거 해서 5F짜리가 갈까요? 아니에요. 우리 연습 많이 했죠, 그죠? 2F, 3F 빛을 쬐면 그 중에 센 빛, 센 빛 하면 안 되겠다. 그럼 또 오해의 여지가 있지. 에너지가 큰 빛, 바로 여기는 3F, 빛에 의한 광전자 튀어나온 그 운동 에너지 영향을 받습니다. 맞죠, 그죠? 따라서 거기 디귿 5라지 2가 아니라 그냥 4라지 2라고 얘기를 해야 돼. 보통 이제 에너지 큰 거랑 빛의 세기가 큰 건 달라. 빛의 세기는 항상 강조하지만 밝기야, 밝기. 아주 밝은 환한 빛이 빛의 세기가 센 거고, 그죠? 우리가 이제 지금은 단색광의 에너지가 큰 빛을 그렇게 표현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구별하면서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억만 맞았고요.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0번. 영의 이중슬릿 간섭 실험인데 살짝 이 안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 문제는 배점이 2점이거든요.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정말 변별력으로 진짜 단순한 뭔가 이렇게 공식 또는 개념을 암기한 친구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도 풀리는 문제들이었어. 그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해선 절대로 안 풀리죠.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를 보면서 모의평가를 보면서 정말 이 평가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냥 단순한 지식이나 단순한 공식의 암기가 아닌 진짜 물리적인 공부를 했는지 그걸 우리에게 평가하고 또 판단한 거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수능까지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막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중간중간 수능 특강이나 수능 연습 가서 한번 책도 보시고 선생님 강의도 보면서 같이 한번 또 준비를 해가면 되겠죠. 자, 지금 단색광 파장 람다고 이중슬릿 사이의 간격은 D고 이중슬릿과 스크린까지 거리는 L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Y라고 써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할 때 여기 센터, 스크린의 가장 중앙, 밝은 무늬로부터 어떤 무늬까지 거리를 X라고 썼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Y라고 나왔네. 공식은 X라고 외웠고 문제에서는 Y라고 나왔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지 않나요, 여러분? 바로 델타 X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얘들아, 너희들 X하고 델타 X하고 정확하게 구별했니? 라는 걸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X는요, 그냥 센터로부터 어디든지 무늬까지의 거리를 X라고 씁니다. 그때 그 X는 경로차가 다음과 같이 X를 만들어요. 경로차가. 근데 델타 X라는 건 무늬끼리 인접한 무늬 간격. 밝은 무늬면 그 옆에 있는 밝은 무늬까지의 거리. 어두운 무늬면 그 인접한 어두운 무늬까지의 거리. 어차피 요 간격이나 요 간격은 다 똑같으니까 하나를 델타 X 한다면 요것도 델타 X. 그 밑에도 델타 X. 그죠?
그렇게 이웃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 또는 이웃한 어두운 무늬 사이의 간격을 델타 X라고 썼고 우린 그걸 쓸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식을 썼고 아마도 여러분은 아래쪽에 있는 공식을 열심히 외워서 지금까지 문제 속에 다 적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식에 대해 조금 소홀함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이번 평가원 문제에서는 바로 위에 있는 문제로 낸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좀 조심해서 다뤄보자라는 거고요. 지금 P점과 Q점이 있는데 P점은 중앙으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어두운 무늬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어두운 무늬면 S1과 S2로부터 경로차가 있겠죠? 얼마입니까? 2분의 5람다가 되겠죠. 그걸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Q점은요, 여기 센터로부터 하나, 두 번째 밝은 무늬입니다. 자, 기억부터 보면서 한번 정리합시다. 기억. P에서는 보완 간섭이 일어나느냐? P는요, 어두운 무늬이기 때문에 상쇄 간섭이라고 해야 하고요. 니은 X는 2분의 3 람다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X가 여기서 뭐였냐면 경로차 S1과 S2로부터 P까지의 경로차를 X라고 썼고 우리는 경로차가 이만큼 나는 걸 알고 있죠. 근데 거기는 얼마라고 돼 있나요? 2분의 3람다라고 돼 있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두 번째 어두운 무늬까지의 경로차가 2분의 3람다니까. 정확하게 내가 기억과 니은을 풀었다면 디귿은 사실 풀지 않고 넘어가도 되죠. 정답은 디귿일 테니까. 디귿 왜 맞았나 봅시다. y는 d분의 2l 람다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y가 뭐예요? 센터로부터 두 번째 밝은 무늬까지의 거리 바로 x. 요걸 묻고 있는 거야. 요걸. 이걸 우리 문제에선 y라고 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럼 요걸 y를 주인공으로 만듭시다. 이렇게 써주면 d분의 경로차 l입니다. 그죠? 여러분 경로차 q는 중앙으로부터 두 번째 밝은 무늬이기 때문에 중앙은 0, 첫 번째 밝은 무늬 람다, 두 번째니까 2람다. 아, 여기에 2람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되고 정답 디귿 2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10번도 얼마든지 연습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문제입니다. 자, 다음 대망의 11번 가겠습니다. 오답률 1위를 기록했던 정말 무시무시한 문제였나 봐요. 그렇게 어려웠을까? 이 문제가? 왜냐하면 아직 회로 연습이 많이 안 돼 있었고 근데 사실 선생님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 여러분 시간을 한 3시간? 4시간? 아니면 하루 종일? 좋아! 오늘은 신나는 토요일 너희들 이거 하루 종일 풀어봐 하면 정말 틀리는 친구가 10명 중 1명이 있을까? 시간만 충분하면 다 풀렸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니 막 복잡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황스럽지. 이건 우리 수능 완성에도 똑같은 그림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까짓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제 그런 계산도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스위치가 있으면 그림이 두 가지가 있는 거라 그랬죠. 그죠? 스위치 열려 있으니까 이 상태로 요거 없는 거 하나 하고 스위치 연결하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는 두 개의 병렬 이들끼리 직렬. 이건 스위치 열었을 때, 이건 스위치를 닫았을 때 그림입니다. 이거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그죠? 여기 R이고요. 여기 4옴이고 그다음에 이쪽에 2옴이고 여기도 4옴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전류계가 여러분 어디 있나 봐야 돼요. 전류계는 지금 여기 있다고요.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 풀 때 전류계는 여기 있었거든. 이 전류계는 뭐지? 전체 전류를 말하는 거야. 근데 이 전류계는 그런가요? 아니에요.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지나가는 요 도선에 흐르는 전류만을 재는 게 바로 그 전류계죠. 여긴 또 여기야. 여기 있으니까 요 저항에 흐르는 전류만 잰 게 바로 여기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아주 좋은 연습을 시켜주는 그런 문제니까요. 잘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먼저 스위치 열렸을 때 왼쪽부터 한번 다뤄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 요거 두 개 어떻게 할 수 있지? 합성할 수 있지. 합성하면 직렬이니까 8옴이네.
근데 여기에 전류가 흐른데 전류가 얼마 흐른다 했냐면 5A 흐른다고 했어요. 5A. 여러분 5, 8이 얼마? 40. 그게 뭘까요? 바로 이게 40V라는 거야. 스위치를 열었을 때는 이걸 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 40V가 여기 있네. 이렇게, 그죠? 자, 오른쪽 갑시다. 이번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요 전류계에 전류가 얼마 흐르냐면 3분의 10A가 흐른다는 거야. 여러분 4ohm짜리에 3분의 10A가 흐르면 전압이 얼마 걸리는 거지? 둘이 곱하면 되지 뭐. 3분의 40V가 걸린 거죠. 40을 이쪽에서 3분의 40을 가져갔으니 여기는 얼마 가져갈까? 그렇지. 3분의 2 곱하기 40만큼을 가져가겠지. 40을 3분의 1 떼갔으니 여기는 3분의 2 남겨놔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기는 3분의 40이면 여기는 3분의 얼마? 2 곱하기 40 해서 그냥 계산한 걸 쓸게요. 이게 더 중요하긴 한데 3분의 2 곱하기 40, 3분의 80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3분의 80V가 여기 걸리는 거야. 물론 여기도 걸리지.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3분의 40V 걸렸으면 여기도 3분의 40V 걸리지? 더 중요한 건 전류를 봐야 돼. 전류가 지금 여기 얼마예요? 3분의 10A죠. 근데 지금 저항이 4ohm입니다. 여긴 저항이 절반 작아. 저항이 작으면 전류는 세져야지. 저항이 절반이니까 전류는 2배 세지면 되겠네. 그러면 두 개가 합쳐지면 전체 전류가 되겠네. 얼마? 3분의 30, 바로 10A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근데 여기 지금 4ohm짜리에 3분의 80V 걸렸네? 그러면 지금 V는 IR에서 V 나왔지, R 나왔지, I가 구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I는요, R분의 V가 될 것이고, 요 계산해주면 3분의 20A가 됩니다. 여기에 3분의 20A가 됐네. 당연히 10A인데 3분의 20A가 여기 흐르면 이쪽에 얼마 흐를까? 그렇지. 3분의 10A가 흘러야지. 전류가 절반 줄어들었네. 왜 줄어들었을까? 이 저항의 2배니까. 답은 8ohm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ohm이라고 되어 있는 정답 5번을 골라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왼쪽에 있는 스위치를 열었을 때와 스위치 닫았을 때 각각의 저항이나 전류계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로 꽉 채워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만 충분히 넉넉하게 여러분에게 준다면 아마 못 풀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시험이라는 것이 정해진 시간 안에 수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연습을 해두는 게 좋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우리 다음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2번. 높이가 h인 마찰이 있는 빗면 위에 V로 뿅 지나가는 물체가 있었고요. 마찰이 있었으니까 마찰에 의해서 에너지 손실이 일어났을 겁니다. 쭉 내려와가지고 바닥은 마찰이 없는데 EV로 가요. 근데 이 올라가는 곳도 왼쪽과 똑같은 경사각이면서 똑같은 마찰이 있는 면인데 얘는 올라갈 때 3분의 H인 곳에 가서 정지한대요. 이렇게. 자, 이때 V는 아래에 있는 선택지 보니까 루트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G, 중력가스도 G, 그 다음에 H, 그 문자로 한번 변환해봐라 라는 얘기죠.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누누이 강조하지만 딱 보면 뭐 H도 있고, 그죠? V도 있고 막 그러니까 다 준 것 같지만 실제로 싹 감춰놓은 물리량도 있습니다. 여러분 뭘 감춰놨을까요? 일단 마찰력에 대한 내용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운동 아래쪽으로 하죠?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마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찰을 뭐라고 쓸까?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것처럼 소문자 F라고 쓰자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얘는 지금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간다면 마찰은 어느 쪽일까? 그치, 아래쪽이 마찰일 거야. 그리고 마찰력 크긴 같다 했으니 여기 F면 여기도 F입니다. 그렇게. 또 하나, 여기는 지금 중력에 의해서 끌고 내려오려는 힘이 있어요. 물론 세타가 나와 있지 않지만 mg 사인 세타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 mg 사인 세타를 우리는 mg 사인 세타라고 데리고 다니지 말고, 왜? 세타도 없고 질량도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걸 그냥 이렇게 F라고 하자라는 얘기예요. 여기는요, 여러분, 이쪽으로
F겠죠. 경사각이 같기 때문에 여기도 F, 여기도 F. 그러면 딱 나왔지. 알짜임이 라지 F 마이너스 스몰 F가 여기서는 알짜임이고요. 여기서는 알짜임이 라지 F 플러스 스몰 F가 알짜임입니다. 여기는 그 알짜임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경우고요. 여기는 알짜임이 운동 방향의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걸로 쓰였다라는 거지. 또 하나. 지금 경사각이 같기 때문에 요 높이 3분의 h와 이쪽에 있는 h 따라서 1대 3은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요 길이하고도 똑같이 1대 3을 만듭니다. 세타가 같으니까. 그지? 그럼 여기 예를 들면 S라고 하자. 여긴 뭐예요? 3S라고 할까? 여기까지 딱 되어 있어야 세팅이 완벽하게 끝난 겁니다. 실제로 문제를 보면 저렇게 우리에게 준 H나 V 같은 중력가수 G 같은 그런 물량들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들도 이렇게나 많더라. 그걸 여러분이 캐치해서 찾아내야 하고 문제 상황 속에 적용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물리학 툴을 공부하면서 자꾸 응용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S나 라지 F나 스몰 F는 선생님이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도입한 물리량이지 문제에서 주지 않았죠. 나중에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저거 다 지워져야 합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문제를 정리해야 되죠. 자, 첫 번째 먼저 왼쪽에 이제 내려오는 상황 보니까 저거 알짜임이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구나. 그럼 알짜임 뭐예요? 라지 F 마이너스 스몰 F가 한 1. 알짜임이 해준 1이 운동 에너지 증가 2분의 1 M 질량은 모르지만 그냥 M이라 씁시다. 그 다음에 요거 4V 제곱 마이너스 V 제곱이 되죠. 이렇게 식 하나 만들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왼쪽에 있는 식에서 또 하나의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안 돼요. 그죠? 마찰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에너지 보존 법칙은 쓸 수 있어요. 지금 이곳에서는 위치 에너지 mgh와 그죠?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있어요. 바닥에 내려오면 전부 다 운동 에너지만 쓰이는데 중간에 손실이 있었죠. 에너지 손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F의 3S만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식을 쓸 수 있고요. 자, 이제 남아있는 식 3번 여기서 쓰면 되겠지. 여기는 지금 올라가니까 이 알짜임이 마이너스 F 플러스 스몰 F의 S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변화 0 마이너스 2분의 1 뭐 M 2V 제곱 이렇게 써도 되지만 처음부터 이게 올라가면서 알짜임이 운동방의 반대니까 여기를 플러스로 만들면 여기도 그냥 바로 플러스가 되는 운동 에너지를 써주면 되겠구나 라는 거 연습하셔야죠. 마이너스 쓰고 그걸 플러스로 만드는 건 한참 전에 우리가 수능 특강 할 때 그때 연습하던 그런 부분이고 지금은 개념적으로 그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마이너스 떼고 계산을 해둘 수 있어야 편리하겠죠.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제 눈에는요 1번식과 3번식을 이용하면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mv 제곱이 사라집니다. 그럼 뭐만 남습니까? 라지 F와 스몰 F만 남습니다. S도 물론 사라지죠. 그래서 지금 1번하고 3번을 가지고 라지 F와 스몰 F의 관계를 얻어낼 수 있고 그 관계를 얻어내면 라지 F가 3분의 5 스몰 F 이렇게 하나 찾을 수 있고요. 그걸 어디다가 그래 여기다 한번 넣어보자 라는 겁니다. 그렇게 넣게 되면 여기 있는 게 라지 F가 없어지겠죠. 스몰 F만 남겠죠. 그 스몰 F와 S만 남는 걸 또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번에는 전부 다 MGH와 2분의 1 MV 제곱만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제 문제에서 준 것만 물리량이 남았고 V로 정리하면 우리가 진짜로 풀 정답을 얻어낼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이 복잡한 계산을 어떻게 하면 실수 없이 빨리빨리 정리해 놓을 수 있을까라는 거니까 그 부분을 그냥 뭐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빡! 긴장을 빡 세워서 막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게끔 시간을 이제 단축할 수 있게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식은
뭐 1, 2, 3번씩 3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만 만족하면 안 되고요. 거기에 더 나가서 시간을 단축하면서 정답까지 갈 수 있는 계산 과정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여기다 집어넣고 정리해주면 4분의 3 mv 제곱이 되고 그걸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지. 물론 이제 3을 곱하면 4분의 9가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왔다 갔다 요거 정리해주면 되니까 그렇게 정리해주면 이제 GH 하고 4분의 15v 제곱을 얻어낼 수 있어요. 우리는 v로 정리하는 거니까 루트 15분의 4gh. 특이하게 4도 루트 밖으로 안 빼냈어요, 그죠? 1번으로 그냥 바로 나와 있죠. 간단한 계산은 여러분 직접 해보시고 선생님은 요 식을 정리하는 것들, 문자를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만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1번이고요. 다음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연습했던 축전기 회로 문제예요. 하지만 그래도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배점이 2점짜리지만 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혼동할 수 있는 오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왼쪽에 보면 판의 면적과 간격이 똑같은 A, B가 있더라. 그럼 뭡니까, 여러분? 전경량 같은 거잖아. CC. 그지? 근데 오른쪽에서는 얘는 그대로 C인데 요거를 2D로 벌렸네. 2D로 벌렸으면 요건 2분의 C가 돼서 요게 지금 전기용량이 변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더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스위치를 열은 다음에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지? 자, 왼쪽에서는 스위치를 닫은 상태에서 A와 B의 전하를 꽉 충전을 시킵니다. 충전을 시키면 여기 Q가, 그죠? Q가 어차피 직렬이니까 같은 전하에 모일 것이고 여기를 V라고 한다면 이쪽은 2분의 V가 될 것이고 여기도 2분의 V로 이렇게 사이좋게 반반씩 나눠 가질 거잖아요. 스위치 열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스위치를 연 다음에 요 B의 급한 간격을 벌렸다. 근데 지금 스위치를 열게 되면 전지는 제거됐으니 V 값이 변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쪽에 있는 충전된 전하량은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고 여기에 남게 됩니다. 여기에 남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 문제의 핵심이고 하이라이트예요. 근데 얼핏 보면 저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왜? 얘가 지금 급판이 2배 멀어지면서 전기용량이 2분의 C로 변했단 말이야. 그지? 2분의 C로 변하면 뭔가 충전된 전하량이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그지? 이제 여기 Q면 여기도 Q로 연결해야 되고, 이때 여기는 전압이 V 걸릴 것이고요. 여기는요, 여러분, 이때 C하고 Q가 2분의 V면 이 C분의 2분의 C의 Q면 여기는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이쪽에는 당연히, 여기가 바로 이제 2분의 V죠. 왼쪽에 똑같이 2분의 V라고 나와야지. 왜냐면 CQ면 2분의 V였다면 여기도 CQ니까 2분의 V지. 근데 여기가 이번에는 2분의 C의 Q니까 여기는 얼마입니까? V가 돼야죠. 요게 지금 변하는구나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전기의 특성을 축전기를 공부할 때 제일 많이 어렵고 곤란함을 느껴요. 이제 그런 걸 여러분이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가 사실은 문제를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는지 이런 관건인데 잘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기억 A에 충전된 전하량은 가나 같냐, 그쵸? 가와 나가 같다라는 거고요. 니은 B의 전기용량은 가에서가 더 크다. B의 전기용량은 2배 더 큰 거 알 수 있고요. 디귿 B에 저장된 전기에너지. 전기에너지 공식은 3개야. 하지만 딱 보니까 여기 있는 요 Q가 지금 고정돼 있고 V가 변했으니까 물론 뭐 다른 걸 써도 되지만 쌤은 2분의 1 QV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Q 고정돼 있고요. 전기에너지는 누가 결정? V가 결정. 전압이 1대2니까 이쪽이 2배 더 에너지를 많이 모은다라는 건데 지금 가에서가 크다 했으니까 틀렸죠. 가에서가 오히려 작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기억니은 맞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14번으로 또 넘어갑시다. 14번 역학적 표현 문제고요. 얼핏 보면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 같고 또 얼핏 보면 이거 무슨 문제지? 라는 느낌 들고 그래서 이제 일단 문제를 보면서 저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인지 먼저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받침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막대가 있는데 막대는 전체 길이가 10L이야. 한쪽 끝은 실로 묶여 있군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막대 질량은 스몰 m. 그 다음에 위에 4m짜리 물체를 놨는데 지금은 막대가 평형을 유지하면서 여기 있는 요 물체가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갈 수 있겠네. 그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있는 받침대가 막대를 떠받치는 힘이 가장 클 때와 가장 작을 때가 얼마냐라는 걸 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걸 구한다? 받침대가 막대를 떠받친다라는 건 막대와 여기 있는 이 물체가 누르는 그 힘을 얘가 받은 거잖아.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 실이 당기는 힘도 얘를 누른단 말이죠. 그래서 세 가지. 실이 당기는 힘이 얼마냐에 따라서 막대가 받침대 누를 것이고, 그 다음에 막대 질량은 고정돼 있으니까 mg가 누를 것이고, 여기 있는 4m이 고정돼 있으니까 4mg가 누를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은 일단 mg의 4mg인 5mg는 무조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얼마가 들어가는데 최소가 되고 최대가 되겠구나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쪽에 있는 이 4m이 여기 있는 받침대에 왼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봐요. 전체가 10L입니다. 딱 중간이 여기라 할게. 중간이 딱 여기라 할게. 여기 지금 mg가 있어요. 그럼 여기 얼마큼 떨어졌을까? 그치? 여긴 2L만큼 떨어졌겠지. 그러면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는 힘이 얼마입니까? 돌리려는 힘이 아니지. 돌림 힘이 얼마입니까? 자꾸만 힘이 있어 헷갈리네. 돌림 힘이 얼마냐면 이거랑 이거 곱한 2mgL이에요. 그거랑 같은 걸로 여기를 이렇게 돌리면 어차피 여기도 2mgL이면 딱 평형을 이룰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이쪽에 있는 실은 없는 셈 쳐야죠. 저 실이 없어도 되겠구나.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 있는 실이 없다면 누르는 힘은 mg와 4mg니까 최소값은 얘겠네 라는 게 바로 나옵니다. 물론 여기 있는 4m이 이쪽으로 와서 4mg가 되고 그 4mg에 이게 지금 몇 L이 돼야만 얘가 되냐라는 거니까 여긴 2분의 L이 되면 당연히 이걸 만들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이걸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야.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지금 이거를 실이 당기는 힘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5mg가 최소값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제 최대값을 구해야 되겠네. 최대값 max라고 쓸까요? 이렇게. 자, 최대값. 그러면 최대값은 자, 쓱 지워서. 자,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이 4m이 점점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얘를 막 누를 거 아니야. 그지? 얘를 눌러요. 여러분. 누르면 이 막대가 막 이렇게 기울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울어지면 지금 문제의 상황처럼 수평을, 균형을 잘 잡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실이 더 당겨야죠. 더 세게. 이 물체가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얘가 더 세게 당긴다는 얘기는 최대값을 만드는 곳이 바로 이 물체가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란 얘기야. 그죠? 그래야지 여기부터 팔의 길이가 제일 크니까 4mg라는 힘이 얼마큼? 7L만큼 누르는 돌림힘 4, 7이 28 mgL만큼의 돌림힘이 있다는 얘기지. 게다가 여기는 막대의 무게 mg 그리고 여기는 2L이었죠. 따라서 2mgL을 함께 연결한 얼마? 30 mgL만큼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은 이쪽에서 얼마로 당겨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가 팔의 길이가 3L이면 지금 30 mgL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균형을 맞추려면 얼마? 그치? 10 mg면 되잖아. 그럼 요거 두 개 곱하면 30 mgL이 돼서 딱 균형을 유지할 테니까요. 결국에는 5mg에다가 이걸 더하면 얼마? 그치? 요게 바로 15mg가 막대가 받침대를 누르는 힘이고 그때 받침대가 막대를 떠받치는 힘이 요게 되니까 바로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값분의 최대값은
3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고 정답 3번 골라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배점 3점. 그래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잘 생각만 한다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유념하면서 확실히 역학집행 문제는 그냥 딱 뭔가 암기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풀어야지 라는 게 아니라 문제 상황을 잘 보면서 그 상황에 맞게끔 내가 이렇게 조절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처럼 최대치수 나오는 것들 많이 여러분 연습했을 테니까 수능에서 저런 문제 나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겁먹지 마시고 잘 한번 풀어 나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 문제 15번입니다. 자, 15번. P의 정지에 있는 A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면서 점점 속력이 빨라지면서 B까지 옵니다. 그때 속력 몰라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노란색을 B라고 했으니까 우린 빨간색 합시다. 이렇게 요거 VA라고 쓰죠. 그리고 여기 있는 A가 P점을 출발할 때 B가 Q점에서 VB라는 속력으로 이렇게 원운동을 했고요. A가 Q에 올 때 B는 다시 P에 옵니다. 그 얘기는 A의 운동시간과 B의 운동시간이 같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또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운동시간 같다 했고 그 다음에 A 거는 가속도가 A0라고 되어 있고 우리 B는 노란색으로 쓸까?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B의 구심가속도 크기랍니다. 여러분. 구심가속도 크기를 구하려면 R분의 MV제곱 아니면 MR 오메가제곱 R분의 V제곱 아니면 R 오메가제곱 거기다 M을 붙이면 구심력이 될 거잖아요. 따라서 R이 필요해. R. 근데 지금은 R이 안 나와 있어요. 이 문제에서도 역시 감춰놨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지. 여기 90도고 45도 45도니까 1대1대 루트 2잖아요. 그죠? 그냥 평이하게 그냥 R 루트 2R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또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여기를 R 그럼 여기가 루트 2분의 R 여기 루트 2분의 R 이라고 쓰면 되죠. 여러분 마음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놓고 한번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A랑 B랑 연결고리가 시간이니까 시간을 구해야 되겠지. 시간 구하기 위해서 일단 A 거부터 건드려 봅시다. 첫 번째. 자,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왜냐하면 정지, 가속도, 거리, 나중속도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먼저 좀 건드리면 될 것 같고요. EAS가 루트 2R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속도 VA의 제곱. 처음 쓰는 0이니까 안 써도 되겠죠. 그러면 VA를 쓸 수 있네. 루트 얼마? 2 얼마 이게 2 루트 2 루트 2 A 제로의 R 루트 안에 또 루트가 또 들어가 있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VA를 만들 수 있고요. 자, 그러고 나면 두 번째 이제 시간을 구할 수 있지. 왜? V는 V0 AT 플러스 AT니까 V는 지금 이거잖아요. V는 V0 플러스 AT에서 처음에 0이고요. 시간 구하는 거니까 시간은 가속도분의 속력 따라서 가속도를 A0라고 썼고 요거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지. 아, 시간이 나왔구나. 근데 좀 복잡하게 나오긴 했네요. 그죠? 다음 B로 갑시다. 자, B의 경우에는요. 일단 B의 속력 보세요, 여러분. B의 속력은 VB라 쓸까? 시간분의 이동 거리예요. 시간이 지금 얼마냐면 요 시간 그대로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간 그대로 갔으니까 A0분의 루트 2 루트 2의 A0의 R분의 자, 이제 간 거리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바퀴 원이 아니야. 4분의 3바퀴란 말이야. 한 바퀴면은 2파이 R로 원둘레 쓸 텐데 여기는 4분의 3이니까 얼마? 3분의 2분의 4가 2니까 2분의 3파이 R만큼이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란 말이죠. 그죠? 그 거리를 이 시간 동안 간 거니까 요걸 여기다 써주는 거지. 2분의 3파이 R. 지금 반지름은 R이니까 그냥 R 쓰면 되죠. 요거를 정리해 주면 되고 그 정리한 것을 최종적인 우리한테 구하라는 구심 가속도의 식. R분의 V제곱 써주면 되지. 자, R은요 그냥 R이에요. V제곱은 이걸 제곱하는 겁니다. 왜? 이게 B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제곱해서 정리해주면 되겠지. 참 선생님 쉽게 말하죠. 그죠?
얼마나 복잡한 계산입니까? 실제로 이번 9월 모평에서는 이런 복잡한 계산을 얼마나 정해진 시간 안에 빠르게 소화해낼 수 있느냐라는 걸 변별로 본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 그 얘기는 수능에서도 진짜 이렇게 복잡한 계산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이건 시간만 사실 이거 정리하고, 그죠? 제곱한 다음에, 여기 제곱한 다음에 또 마무리하는 거 시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걸 이제 막 당황하면서 와 이거 뭐야 막 숫자가 너무 막 계산 방식해 막 이렇게 제곱하면 이게 벗겨지기 때문에 2루트 2 a제곱 r이 a제로 r이 그냥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 참고하면서 계산해 보시고요. 계산하는 건 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시간이 그냥 다소 걸릴 뿐이니까 이렇게 얻어낼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5번을 정답으로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15번 하고요. 다음부터 16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16번. 이제 지난 수능에서도 이런 형태의 문제를 한번 출제를 하시더니 이제는 물리학 원과 완벽하게 차별화된 그런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를 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문제들도 물론 물리학 원과 많이 차별화가 되어 있죠. 하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도선 하나, 두 개는 우리에게 직접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하나는 이렇게 놓여 있는 걸 쓰는 거야. 그러면 A하고 B에 의한 자기장은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하겠죠? 근데 C에 의한 자기장은요. 들어가고 나오지 않아요. 이건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란 말이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과 들어가는 자기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왼쪽 오른쪽의 자기장과 들어가는 자기장을 공간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을 그려내서 그것들을 합성하는 자기장을 우리가 좀 생각해내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작년 수능에 처음 나오더니 이번 9월 모평에서도 유사하게 그거보다 좀 더 까다롭게 이렇게 문제를 내셨거든요. 수능에서도 얼마든지 또 한 번 출제될 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시면서 잘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A도선 있고요. I0야. B도선 있고요. I0야. 전류의 방향이 없네. 그 다음에 C도선은 여기 있습니다. C도선은 여기 있고 여기도 전류의 방향이 없습니다. 전류의 세기는 IC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IC가 몇 I0인지를 찾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ABC에 의한 P에서의 자기장 세기와 Q에서의 자기장 세기는 루트 2 대 1이다 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P에서도 A, B, C가 자기장 만들 것이고요. Q에서도 A, B, C가 자기장을 만들 거 아닙니까? 루트 2 대 1이라는 거야.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일단 여러분 제일 먼저 건드려야 될 건 여기 있는 C를 보세요. C는 전류가 들어가건 전류가 나오건 여기 P와 Q에서 왼쪽, 오른쪽 아니면 여기가 왼쪽이면 여기가 오른쪽이면 여기 왼쪽 둘 중에 하나잖아. 그죠? 그리고 세기도 같아요. 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래? 그러면 그냥 임의대로 정하자. 좋아. 넌 나오는 전류야 라는 거죠. 왜? 지금 아래쪽에서는 이 IC의 세기를 물어봤을 뿐 전류의 방향은 물어보지 않았다는 건 너희들이 그냥 마음대로 넣고 풀 수 있겠어? 라는 걸 우리에게 연습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좋아. 너 나온다고 해. 그러면 나오니까 P에서는요.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고요. Q에서는요.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고 이 자기장의 세기는 그대로 고정입니다. 고정. 떨어진 거리가 같기 때문에.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A하고 B를 봅시다. A하고 B를 보면 여러분 먼저 A 거 볼게요. A로부터 P점까지는 지금 여기에 수직한 선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선을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선을 그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뭐 어디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들어가는 자기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나오는 자기장입니다. 그런데 전류의 세기가 I0고 떨어진 거리도 여기랑 여기랑 같거든요. 근데 A 거는 들어가는 자기장이고 B 거가 나오는 자기장이라면 여기서 만드는 자기장도 상쇄될 것이고 남는 건 C 것만 남을 거라서
절대로 A, B, C에 의한 합성 자기장이 루트 2대 1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A 거가 만약에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라면 B 것도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조금 수월해졌어. 왜? 지금 한쪽 것만 푼 다음에 곱하기 2 해주면 우리가 이곳에서의 A와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면 조금 복잡한 부분을 봐야겠죠. 왜? 여기 지금 떨어진 거리를 몰라. 떨어진 거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자, 보니까 여기를 여러분 세타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수직하니까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나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3D 위치고 여기가 D 위치니까 요 길이는 ED예요. ED. 따라서 ED의 요거 뭐냐? 요거는 ED의 사인 세타입니다. 맞나요? ED의 사인 세타. 근데 사인 세타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여기 나와 있잖아.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3D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루트 3D죠. 요 길이는요. 루트 3D, 요거는 3D. 따라서 요것도 구해지지. 3, 3은 9에 3이니까 루트 12. 루트 10이라고 그냥 씁시다. 이걸 2루트 3이라고 쓰지 말고 요렇게 빗변. 따라서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니까 이거분의 이거예요. 그럼 루트 12분의 루트 3이 나오니까 요게 루트 12분의 루트 3이면 루트 4분의 1. 따라서 2분의 1. 요게 2분의 1이니까 2랑 지워지면 요게 바로 D구나. 누가? 요게 바로 D란 얘기야. D. 요게 바로 D란 얘기야. 그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Q까지 봅시다. Q까지는 A로부터 수직하게 이렇게 그어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필요하네. 요게 3D예요. 요게 D예요. 요게 4D입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거기에 뭡니까? 4D의 사인 세타가 바로 여기 있는 A 도선으로부터 Q까지 떨어진 거리가 됩니다. 이거 계산할 필요 없지? 왜? 2D 사인 세타가 D면 4D 사인 세타 얼마? 이건 2D란 얘기잖아. 이렇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여러분 A 도선이 만드는 P점과 Q점에서의 자기장 세기를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식을 이용해서. 그러면 B 도선 건 곱하기 2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런 단계를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P에서의 자기장 세기를 구합시다. 일단 C 거는 그대로 있겠죠. 이렇게. C에 의한 자기장이니까 BC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저쪽으로 들어간다 할게. A 거랑 B 거는 들어가는 거 이렇게 그릴게. 이렇게 그리고 K에 D분의 I 제로 2배.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 Q에서는요. Q에서는 물론 이 방향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리고 BC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써주면 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K에 2D분의 I 제로고요. 그거의 2배. 왜냐하면 A 거랑 B 거랑 두 개가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써주면 된다. 우리한테 진짜 필요로 하는 건 뭐냐면 요거하고 요것이 루트 2대 1이라는 거야. 그죠? 따라서 이걸 구해야죠. 얼마? BC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 K의 D분의 I 제로의 전체 제곱에 곱하기 4. 요게 바로 요 길입니다. 이렇게. 그거는 그 다음에 여기 BC의 제곱 플러스 요건 없어지네. 그러면 K의 D분의 I 제로의 전체 제곱. 한 거에다가 루트 2대 1이니까 여기다가 루트 2배를 해주면 같겠죠. 그러면 전체 제곱해주면 루트 벗겨지고 빨간색 해야지. 요거 벗겨지고 요거 벗겨지고 벗겨지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BC가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BC를 K와 D, I 제로로 싹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어떤 식으로 정리해주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길이 보여요. 길이. 그죠? 그래서 요거 BC의 제곱 한 걸 계산해주면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그 나왔는지 한번 맞춰봅시다. K의 D분의 I 제로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고요.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건 BC니까 BC로 해주면 루트 2가 나올 것이고 K의 D분의 I 제로가 될 것이고요. 지금 C는
떨어진 거리가 D만큼이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 있는 D를 써주면 되고 여기 있는 루트 2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주면 바로 이게 뭐가 될까요? 바로 C의 전류의 세기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IC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IC는 루트 2 I0인 정답을 2번으로 우리가 찾으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많이 공간적인 또 그런 감각들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유형들이 한번 수능에서 작년 수능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한번 저 수능 기출을 보고 저런 문제도 낼 수 있네? 라는 마음의 다짐이 되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9월 모평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역시나 이렇게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지면서 약간 단련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기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런 유형들을 우리가 조금 익혀나가는데 변별력을 좀 뭐 어렵게 했다거나 변별을 높게 했다거나 아니면 아주 좀 더 좀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될 그런 문제로 봐야 될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 계산 문제 이런 것들 활용할 때 참 연습으로 좋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기 나름이죠. 그죠? 여러분이 9월 모평 시험을 잘 봤던 못 봤던 상관없이 그런 부분들을 꼭 명심하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갑시다. 17번 문제도 얼핏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야 라는 느낌 들지만 그래도 등속도 운동하는 영역 1번과 등가속도 운동하는 영역 2번을 줬고 우리는 보통 이 오른쪽에 있는 등가속도 운동하는 영역을 다음처럼 이렇게 쌌다. 그랬더니 뭐 이런 식으로 가더라 라고 해서 보통 포물선 운동할 때 이렇게 예쁘게 양쪽 대칭되게 이런 그림이 아니라 완전 비대칭되는 그런 그림. 그죠? 아니면 뭐 최근에 많이 나오는 그런 유형처럼 빗면이 있다. 거기서 이렇게 쏜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가는 거. 그죠? 그럼 이것도 여기를 바닥으로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그림을 이렇게 Y축으로 똑바로 세워놓은 것 뿐이야. 따라서 이쪽에 있는 등속도 운동에서 뭔가 줬을 거야. 그 준 걸 우리가 잘 관리하고 찾아야 하고요. 그걸 오른쪽에 있는 등가속도 운동하는 영역 2번에 잘 적용하면 되고 이 문제에서는 뭘 줬나요?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같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물체 운동에서 시간을 똑같이 준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단서다.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에서 저 두 영역에서의 어떤 운동 시간을 같게 놨기 때문에 그래도 못 풀 건 아니었다 라는 느낌으로 이제 문제를 좀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많이 어렵고 제한된 시간 안에 저런 문제들을 좀 황당하게 문제 풀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한번 봅시다. 자, 다른 것들은 다 됐고 이번 이 영역에서의 X방향의 가속도 AX, Y방향 가속도 AY, 그리고 그들의 B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X방향은 이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겠죠? 이렇게. Y방향은 그렇지 이 방향으로 있겠지. 그래서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한 다음에 그들의 B를 구하는 거지. 당연히 이거는요. 여기서 나오는 녀석이 이 물체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속력이 점점 느려진 다음에 멈춘 다음에 다시 내려가는 그런 등가속도 직선운동 할 것이고 여기 있는 AY는 처음에 여기를 빠져나올 때 이 Y방향의 속력이 점점점 올라가다가 느려지다가 점점 빨라지면서 여기까지 오는 등가속도 직선운동. 따라서 등가속도 직선운동과 등가속도 직선운동이 만난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각각의 가속도 성분을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그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먼저 봅시다. 자, 일단 제일 먼저 필요한 거 이거예요. 사실 이것만 먼저 쓸 수 있으면 선생님 볼 때 절반 이상은 다 푼 거야. 등속도 운동한다 했죠. 얘가 V죠. 그럼 여기도 뭐예요? V죠. 따라서 영역 2번을 V라는 속력으로 뿅 들어온 겁니다. 시간이 같다 했으니까 왼쪽에서 시간을 풀어야 돼. 여기가 지금 2L이네. 여기는 L이네. 그럼 여기는 루트 5L이겠네. 5L, 루트 5L만큼을 V라는 속력으로 갔으니 시간 T는요. V분의
루트 5L이 될 것이고 여기서도 V분의 루트 5L 쓰면 되겠구나 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처음에 나온 V를 X방향, 자 보이나요? 보이네요. 이렇게 이 방향과 이 방향으로 나눠야 돼. 당연하지. 이렇게 나눈 얘가 바로 이 방향이 AX를 결정할 것이고 이 방향이 여기 있는 AY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기는 V, 여기 있는 걸 세타라고 쓸게요. 이걸 세타라고 쓰면 여기 있는 건 V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여기를 세타라고 하는 순간 여기가 세타가 되죠. 그럼 코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2가 나오잖아. 그러면 얘가 루트 5분의 2V구나 라는 걸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요. V의 사인 세타입니다.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이니까 그냥 바로 쓸게. 루트 5분의 V가 바로 연직 방향의 2번 영역에서의 처음 속력입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죠. 사실은. 그죠? 시간 알죠? 처음 속력 알죠? 그 다음에 가속도 구하는 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풀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른쪽 가서 첫 번째 X방향부터 봅시다. 선생님 같으면 이 X방향을 어떻게 풀 거냐면 바닥에서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 꼭대기까지 간 시간 구하면 되죠.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의 절반이니까. 왜? 얘는 지금 꼭대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바닥까지 내려온 전체 시간인 거야. 따라서 이렇게 운동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건 X랑 Y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X로는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올라가면서 점점 느려져 멈춘 다음에 다시 빨라지면서 내려오는 거지. 가속도를 가지고. 그죠? 근데 여기서 최고점까지 가는 시간은 이게 전체 운동 시간이기 때문에 절반으로 나눠줘야 돼. 따라서 절반으로 나눈 시간 2V분의 루트 5L은 가속도, 우리 원래 G분의 뭐 V0 Y 썼지만 여기는 G가 아니잖아? 가속도, 바로 이거잖아요. AX. 그리고 여기 속력, 바로 X방향 속력이니까 루트 5분의 2V.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AX가 결정됩니다. AX는 곱해지면 5L, 그 다음에 4V 제곱. 이렇게 하나 구했구나라는 거죠. 천천히 구해주면 됩니다. 시간을 구해놨기 때문에 아주 수월하게 문제 풀 수 있죠. 다음 Y방향 봅시다. Y방향은 여기서 마치 이 방향으로 처음 속력을 가지고 던졌는데 가속도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점점점 느려지다가 멈춘 다음에 아래로 빨라지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지. 전체 얼마? 2L만큼. 조심할 건 던진 방향의 반대쪽으로 2L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L. 그죠? 이렇게 우리가 완전 많이 했잖아요. S는 그 다음에 V0 처음에 던진 거 루트 5분의 V. 그 다음에 시간 저거. 이번엔 전체 운동 시간을 넣어야 돼요. 하고 빼기 2분의 1. 가속도는 AY. 시간은 전체 V분의 루트 5L의 제곱. 이거지 뭐. 정리해주면 이거 루트 5도 지워지고 VV 지워지면 여기 L만 남고. 그죠? 넘기면 마이너스 3L은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로 되고 한 다음에 이제 AY로 그렇게 정리만 해주는 거니까 AY 정리한 결과를 여기다 한번 쓰겠습니다. AY는요 5L분의 6V 제곱 이렇게 결과가 올 수 있죠. 지금 문제에서는 AX분의 AY를 푸는 건데 5LV 제곱 똑같으니까 4분의 6이 되고요. 2분의 3이라고 얻을 수 있죠. 2분의 3이라고 되어 있는 정답 2번으로 정답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뭐 시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시간만 충분하면 못 풀 게 아닌 그런 문제라서 이번 시험에서의 특징은 바로 그런 것이다. 진짜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 끝까지 20번까지 진짜 어려운 문제 없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두기 바랍니다. 자, 다음 18번으로 합시다. 전자기도 문제고요.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기출문제로 많이 다뤄봤고 연기교재에서도 얼마든지 풀었던 문제입니다. 자, 지금 자기장 영역은 아주 색깔 예쁘게 보라색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두 영역만 자기장 영역이에요. 거기에 지금 4분의 1인 그 금속고리가 이렇게 시계 반대반을 돌 거란 말이야. 당연히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어요. 자기 선수의 변화 없죠. 그죠?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는 회전 주기가 t라 했습니다. t가 되면 여기서부터 다시 이 자리까지 오는데 t야. 근데 지금 보면 4분의 t, 2분의 t. 4분의 t면 45도 동고잖아요. 그죠? 45도 동고고 2분의 t면 절반 동고고. 그러니까 여기서 4분의 t, 2분의 t 줬지만 순진하게 4분의 t와 2분의 t를 푸는 게 아니지. 그죠? 여기 4분의 t는 90도구나. 그러니까 90도 요 중간쯤 45도 되는 곳을 찾는 거야. 예를 들면 지금 이 순간부터 45도로 하자. 그럼 어디예요? 노란색 겹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는 지금 텅 빈 곳, 변화 없으니까 뭐 무시해도 되고, 여기가 지금 점점 이렇게 자기선적의 변화가 증가하고 유도 기전력이 생겼을 것이고, 당연히 전류가 흐르고요. 특히나 이 문제에서는 전류의 방향을 줬어요. 어디? 시계 반대 방향이 플러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45도 들어간 이 순간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이건 지금 도선이 움직이는 방향이고, 시계 반대 방향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이렇게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고, 이 방향으로 야 오지 마. 왜? 지금 이 자기장은 들어가는 자기장이었으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그걸 푸는 건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걸 구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가 전류가 3I0니까 그 3I0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자기장 3개. 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거 B1을 계산해낼 수 있겠죠. 자, B1 한번 계산해 봅시다. 전류의 세기는요, 여러분 유도 기전력이 저항은 어차피 일정할 테니까 전류의 세기에 비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I0에 해당하는 전류가 그 3I0에 해당하는 전압을 우리가 계산해서 그 전압으로 여기서의 전압과 여기서의 전압으로 이용해서 B1과 B2를 우리가 계산해내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류의 세기 나와 있으니까 이곳에서의 유도 기전력을 먼저 구할 것이고,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마이너스 떼고요. n도 한 번 간격에서 떼고요. 델타 t분의 자기장 B1 그리고 여기 면적 변화입니다. 면적 변화는 여기 있는 걸 세타로 한다면 세타는 오메가 델타 t가 될 것이고, 여기는 그 부채꼴의 면적 2분의 1 반지름은 2D니까 2D의 제곱에 오메가 델타 t, 요게 바로 면적의 변화야. 이런 식으로 우리 연습하는 거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요거랑 지워지고요. 또 요거랑 지워지고요. 결국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 바로 3I0에 해당하는 게 요거를 이퀄이라 썼지만 엄밀한 의미에선 이퀄은 안 돼요. 비례라고 쓰든지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퀄로 써서 우리가 정리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 B1 그다음 D제곱 오메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여기가 지금 제곱이니까 4네. 4 나누기 2니까 2가 이렇게 빠지면 되죠. 그죠? 이건 완전히 제곱 지워지는 건 아니야. 제곱까지 해서 2를 계산해주고 이렇게 비례 표시로 써주면 된다. 이게 바로 지금 여기서의 일이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상황을 가지고 쓴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상황을 가지고 B2를 확인하면 될 텐데, 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자, B2가 되는 그 부분은 90도에서 180으로 넘어가는 순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건 이제 했으니까 이건 지울게. 이렇게 지우고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순간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도선이 돌면요, 지금 요 부분은 1번 영역에서 빠져나오죠. 빠져나오대요. 야, 왜 나가?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아까 우리 들어가는 자기였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란 말입니다. 이 방향은 시계 방향이고, 문제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을 플러스라고 했으니 지금 여기 있는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까 들어갈 때 플러스 3I0면 나올 때는 마이너스 3I0여야 하는데 왜 마이너스 I0밖에 안 될까? 왜냐하면 여기에서 2I0만큼을 커버하고 있으니까 플러스로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선 마이너스 3i0, 여기 있는 2번 영역에서는 플러스 2i0 합성한 전류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i0다 라는 얘기예요. 아, 결국에는 이 2번 자기장 영역에서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 i0의 전류에 담당되는 그런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우리한테 얻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때 그 부분을 정리해 주면 되겠죠. 델타 T, 그 다음에 B2라고 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부채꼴인데, 여기 있는 이 부채꼴 중에서 반지름이 ED가 여기는 텅 비어있는 부분이니까 ED를 다 쓰면 안 되지. D만 써야지. 그죠? 따라서 2분의 1 R 제곱에 세타는 오메가 델타 T,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랑 지워질 것이고, 남는 거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그냥 요 상태로 해놓고 그냥 나눕시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B1분의 B2야. 근데 이렇게 그냥 뚝 나누는 거지. 뚝 나누면 B1이 위에 있고요, B2가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식을 위부터 1, 아래 2 썼으니까 일단 식 만든 다음에 그걸 뒤집으면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I0 없어질 것이고요. 그럼 여기 2분의 3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D제곱의 오메가, D제곱의 오메가 없애고 2분의 1, 분의 2니까 여기는 4가 남았습니다. 그럼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거 B2 나누기 B1이니까 3분의 8, 그래서 이렇게 3분의 8을 답으로 얻으면 된다라는 얘기죠.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할 때마다, 진짜 우리 수능 특강이나 이런 데서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해설 강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 전자유도 문제만 이렇게 막 설명하려다 보면 말이 막 꼬여요. 엄청나게 꼬여요. 그런 상황들이 머릿속에서. 여러분은 문제 풀 때 말하면서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보다 훨씬 수월하게 그리고 쉽게 빨리 정리할 것이고,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은 이제 막 말하면서 그림 보면서 좀 이렇게 이해시키려는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주시도록 하고, 자, 18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 가겠습니다. 19번도 많이 어려웠죠? 상당히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이지만 실제로 이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한테 이미 기출되었던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보통 조금 어떤 전기장이나 아니면 지금 이제 전기장 문제지만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를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연습은 많이 했지만 실제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좀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져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실력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것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하는 3개가 있어요. A, B, C. A는 여기 있고요. B는 여기 있고 C는 여기 있네요. 원점에서 똑같은 거리인 DDD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A랑 C는 그냥 픽스 딱 고정시켜 놓고 B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B만 움직였더니 그 B를 움직인 거리, 위치에 따라서 원점에서의 전기장에 게다가 X방향 성분이랍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전기장의 X방향 성분이라는 것은 누구는 지금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C는 관여하지 않았죠. 왜? C가 플러스면 이렇게 전기장이 있을 것이고 C가 마이너스면 이렇게 전기장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지금 여기 있는 B가 D 위치에 있을 때에는 A하고 B에 의한 전기장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 제로라는 거야. 이 X방향은 반드시 A하고 B만 관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는 왼쪽 방향을 뜻하는 거고 이 제로는 크기를 말하는 거니까 A, B에 의해서 여기 있는 원점에서 이 방향으로 이 제로야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30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걸 구해낼 수 있죠. 이렇게. 그럼 얼마가 되면 됩니까? 루트 3, 이 제로가 되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C가 부호가 플러스구나 라는 걸 먼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B가 얼만큼 있는 곳에 있냐, 위치가 변하냐 마냐 상관없이 여기 있는 루트 3 이 제로는 C 거니까 그대로 계속 그대로 있는 거야. 계속 있지만 A, B에 의한 것은 계속 변하니까 그것만 바뀌는 거죠. X방향만.
그래서 X방향 성분만 그렇게 변화되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일단 요걸 가지고 이제 좀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을 보니까 이제 A가 양전하냐 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함께 한번 정리해 볼게요. 딱 보니까 B가 D보다 살짝 멀리, 예를 들면 D보다 살짝 멀리 있는 경우에 X방향으로 AB에 의한 게 0이라는 거야. 그죠? 근데 여기가 지금 전기장이 AB에 의한 전기장이 0입니다. C는 상관없이 AB에 의한 전기장이 0인데 B가 살짝만 왼쪽으로 와도 이렇게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죠? 아, 여기는 B의 영향을 받는구나라는 거죠. 여기는 전기장이 0인 곳, AB에 의한 전기장이 0인 곳, 그러면 여기는요, 이곳은 바로 B의 영향권에 드는 거. 어디? 원점에서. 왜? B가 더 가까이 왔으니까. 그지? 결국에는 B가 D 위치에 있을 때 전기장 A와 B의 합성 전기장이 왼쪽이란 얘기는 아, B도 플러스란 얘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꾸로 B가 여기 있을 때 이곳에서 합성 전기장이 여기인데 마이너스 X방향인데 B가 조금만 뒤로 가도 여기에서 전기장이 0이라는 거야. 그러면 A도 뭐란 얘기예요? A도 당연히 플러스란 얘기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한번 고민해 보셔요. 여기는 전기장을 0으로 만드는 곳. 이제 B가 여기 있을 때 여기서 전기장이 0인 거지. 그러면 B가 조금만 앞으로 와도 B의 영향권 안에 들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거야. B 플러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조금 후퇴했을 때 여기서 0이라는 얘기는 A 또한 플러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라서 A, B, C 모두 다 양전하다라는 거고요. 지금 기억은 A가 플러스인지를 묻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다음 니은 갑시다. 니은은요. B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 때 ED에 B가 여기에 왔대요. ED에 있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 5에서 전기장 색이 얼마냐라는 거죠. 당연히 B가 여기 와 있을 때 A, B에 의한 전기장이 플러스 320잖아. 그럼 여기서 플러스 320 란 얘기고 C는 이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대로 그냥 꼿꼿하게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9 더하기 3이니까 12, 루트 10이니까 2루트 3, 2죠. 이만큼이 돼야 한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았죠. 자, 다음 디귿. 전하량의 크기는 C가 A의 몇 배냐라고 해서 전하량의 크기를 B 거 말고 A 거하고 C 거를 구하랍니다. 아마 이 디귿에서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좀 복잡하긴 하지만 위에 있는 그림들을 그대로 쓸 거니까 그냥 남겨두고 아래쪽에다 계속 정리할게요. 일단 B가 D에 있을 때 봅시다. 여러분 B가 D에 있을 때는 B가 더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왼쪽으로 그리고 합성 전기장이 E0예요. 둘은 물론 떨어진 거리가 D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쓸 수 있겠죠. A가 B의 전기장에 의한 전기장보다 좀 작을 것이고 그러면 K, B 거 D분의 QB 마이너스 K의 D제곱이죠. D제곱분의 QA 한 것이 바로 E0다라는 거죠. 요게 지금 B 거고 요게 바로 A 거죠. 근데 차이가 바로 여기는 크기 E0를 만든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B가 어디? ED에 있을 때 봅시다. ED에 있을 때는 플러스 3, E0입니다. 여러분, B가 ED에 있을 때 여기 원점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3, E0라는 얘기는 A에 의한 전기장이 B에 의한 전기장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번에는 A 거가 B 거보다 크다는 얘기고 얼만큼 크냐면 3, 2제로만큼 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정리하면 되고 A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 거리가 그냥 D로 일정하니까 D제곱분의 QA 빼기 K, B는요 1이만큼 떨어졌으니까 4D제곱이고 QB 그리고 그것이 얼마? 3, 2제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A 전하량과 C의 전하량을 묻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B 전하량은 의미가 없지. 따라서 요것과 요것을 없애려고 해요. 없애려면 여기가 1이니까 여기도 1을 만들기 위해서 양쪽에 전부 다 4를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랑 연립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A 거가 남겠죠. 그죠? 그렇게 A 거를 남기고 나면 얼마가 나오냐면 K의 D제곱분의 3QA가 남고요. 1320가 되니까 우리는 지금 A의 전하량과 C의 전하량을 비교하는 거니까 A로 정리해주면 되죠. 3K분의 13 그다음에 D제곱의 2제로. 그래서 A 거를 먼저 하나 얻습니다. C 거는 좀 더 수월하죠. 왜냐하면 C 거는 그냥 바로 D만큼 떨어져 있는데 루트 3 2제로로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C 거는 그냥 루트 3 2제로가 K의 D제곱분의 QC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건 QC니까 K분의 루트 3 D제곱의 2제로인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우리는 C가 A의 몇 배냐라고 얘기했으니까 똑같은 거 다 지우는 거지. K D제곱 2제로, K D제곱 2제로 다 지워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C가 A의 몇 배냐라고 했으니까 13분의 3 루트 3 배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저런 계산들을 빠르게 잘 정리할 수 있는 거 준비해 둘 수 있어야 하고요. 이런 문제들이 수능에서도 그렇죠? 복잡한 계산 나오는 문제들 많이 등장할 겁니다. 9월 모평 풀면서 잘 한번 대비해 보시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대망의 20번 문제 가겠습니다. 20번 문제는 이것 또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시간 충분히 주고 문제 풀려면 다 풀죠. 근데 20번 문제가 우리 오답률 베스트 넘버 2예요. 11번 문제가 1등으로 많이 틀렸고 20번 문제가 두 번째로 많이 틀렸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이제 20번에 있으니까 아마 시간이 없어서 부족해서 못 푼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아마 이제 여러분 시간 두고 충분히 풀었을 텐데 전반적인 흐름은 그거죠. A가 이렇게 경사가 30도가 있는 곳에서 가만히 잡고 있다가 놔요. 그러면 경사각을 따라서 마찰 없대요. 그럼 쭉 가겠죠. 등가속도 직선운동합니다. 점점 빨라지다가 그 빨라지다가 어떤 속력으로 뿅 포물선 운동하는 거죠. 이렇게. 그지? 그죠? 여기 떨어집니다. P점에. 그때 A를 놓는 순간에 B를 Y방향으로 V제로로 던졌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여기서 A를 놓을 때 B를 던졌고 A가 P에 올 때 B도 여기에 동시에 도달한답니다. 그 얘기는 A의 빗면에서의 운동시간과 포물선 운동시간, 그러니까 A의 전체 운동시간과 B의 전체 운동시간이 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B는 여러분 운동 형태가 하나입니다. 뭐 연직 상방 운동 이렇게. 그래서 식이 하나만 쓰면 돼. 근데 A는 아니야. A는 위쪽에 있는 이 빗면에서의 운동 하나랑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의 포물선 운동하는 걸 두 개를 따로따로 계산해서 여기 시간 T1, 여기 시간 T2, 여기 높이 H1, 여기 높이 H2 해서 높이 구하고 시간을 구해야 여기 있는 B의 V제로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딱 봐도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를 뚝 잘라서 먼저 위에 있는 거 A의 운동 분석하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 운동 분석합니다. 운동을 분석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B의 전체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요 높이 따로따로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B의 운동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A의 여기까지의 운동 시간 또 A의 여기까지 운동 시간 두 가지를 나눠서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위에 있는 거 노란색으로 쓰고 아래에 있는 건 빨간색으로 구분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빗면부터 가죠. 자, 딱 보니까 일단 30도가 보이네. 그 요 길이가 L이래. 그럼 요게 보이죠. 여러분 요게 L입니다. 그리고 요게 30이에요. 그럼 요거 얼마입니까? 그치. 2분의 L입니다. 공교롭게도 요 높이를 먼저 구했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여기서 정지해 있어요. 그 다음에 30도니까 G sin 30. 그러니까 2분의 G의 가속도를 가지고 여기까지 옵니다. 그러면 그때 가속도 운동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인데 원래 정지니까 그냥 안 쓸게. 에서 이건 식을 그냥 쓰는 겁니다. 2분의 G
그 다음에 L. 요게 지금 내려온 요 빗면의 길이는 L이니까 여기다 L을 써야죠. 그러면 V 제곱입니다. 이거 없어지고 V는 얼마? 루트 GL이죠. 아, 요게 지금 얼마구나? 루트 GL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건 이거가 아니야.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죠. 이렇게 수평방향 선분하고 연직방향 선분이 필요하죠. 왜? 수평방향 선분은 등속일 테니까 이만큼 거리를 가서 여기까지 시간 구해낼 것이고, 연직방향 선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구할 때 쓸 것이고, 그렇게 다 자기의 역할이 있는 그런 부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시간 먼저 구할까요? 여기 시간 구하면 여기까지 지금 여기에 루트 GL이고 여기가 30이면 여기도 30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 여기는 루트 GL의 코사인 30. 그러면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은 그냥 안에다 그냥 집어넣습시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죠. 이게 바로 X방향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Y방향 성분은 2분의 1. 따라서 2분의 루트 GL이 될 것이고, 처음에 연집 방향으로는 0에서 연집 방향으로 2분의 루트 GL을 2분의 L만큼 내려왔으니 V는 AT 요거 한번 써볼까? 그러면 요게 V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GL이고, 그 다음에 A는 2분의 G고요. 그죠? T1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죠. 여기 시간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거 T1, T1은 위에 노란색은 여기 A의 여기의 운동 시간입니다. 그러면 2의 루트 G분의 L이 된다 라는 거 하나 구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엔 이쪽으로 갑시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수평 도형 거리가 루트 3L이에요. 그러면 루트 3L, 2, 요거 2분의 루트 3GL에다가 시간 T2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T2가 구해지죠. 루트 3 지워질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루트 L이 지워지면 여기에 루트가 씌워질 것이고요. 루트 G가 나눠지면 따라서 T2도 2 루트 GL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그나마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셨네요. 전체 운동 시간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쵸? 전체 운동 시간은 4 루트 GL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체 운동 시간하고 그 다음에 요 높이 구하면 돼요. 근데 지금 요 높이 구했는데 하나 딱 안 구한 게 있지. 바로 요거죠, 요거. 높이. 요것만 구해주면 사실은 끝이죠. 자, 아래쪽에다 한번 요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높이예요. 이렇게. 그러면 뭐 이거는 처음에 2분의 루트 GL로 아래로 던졌고, 그때는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G일 것이고, 그죠? 시간 T2가 요만큼이니까 요 시간 동안 간 거잖아. 아주 쉽게 문제를 구할 수 있죠. 자, 요걸 만약에 H라고 합시다. 여기 이미 2분의 1로 구해냈으니까 요 높이 포물선 운동하는 높이를 H라고 한다면 H는 V0 T 플러스 2분의 1 G T 제곱이 되죠. 이렇게 요거 계산해 주면 얼마? 여기서 루트 G 2 하면 여기 L 남고요. 2 없어지고 요건 제곱이니까 4 되니까 2 남고, 여기 있는 거 G 없어지고, 그러면 여기가 4에서 2 지워지면 2L, 그러면 2L 되니까 L과 2L이니까 여기는 3L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3L, 여기는 2분의 L. 그러면 전체 높이 라지 H였을까요? 그럼 얼마예요? 2분의 7L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끝났죠. 전체 운동 시간 나왔고, 전체 낙하 거리, 여기 변이 구해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B에 대한 운동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B 거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B는요, 새로 한번 그리죠, 뭐. 처음에 V0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갈 거죠. 근데 요게 지금 얼마? 변이 2분의 7L 쓰면 안 되지? 마이너스 2분의 7L 써주면 되고, 처음 속력 V0의 시간은 4에다가
G분의 L, 루트 G분의 L, 마이너스 2분의 1 G, 그 다음에 T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V0로 얻을 수 있죠. 그러면 V0가 얼마? 8분의 9 루트 GL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림도 되게 작아요. 그죠? 그림도 되게 작으면서 그 안에 필기를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하지만 그냥 막연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설명을 들어가면서 저렇게 깨알같이 쓰면 많이 어렵고 저게 뭐야 라고 혼동되지만, 내가 지금 왜 이걸 하고 있지? 왜 이걸 구해야 되지? 라는 걸 안다면 탁탁탁탁 계산을 쉽게 좀 편리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보는 것처럼 루트, 분수의 루트꼴이 있고요. 어떤 건 제곱하고 어떤 건 더하고 어떤 것도 나누고, 이런 것들이 복잡한 계산들이 나와서 야, 이건 정말 계산하느라고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총평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하게 올해 6월 모평도 그렇고요, 9월 모평도 그렇고요, 평균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낮습니다.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좋은 그런 장점으로 발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 가지면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수능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우리 수능 해설에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